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임산부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산부들이 필요한 영양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오마비디오랑 좀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어요. 오마비디오가 어떤 거였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었죠. 오마비디오 C, 오마비디오 이것들과 사실 거의 구성이 똑같고요. 임산부들이 필요한 영양제는 보통 부족할 수 있는 거, 채워주면 이점이 많은 거, 그렇지만 고용량을 쓰지 않는 거, 이 정도의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임산부들이 가장 필요한 영양제 구성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임신 전 한 3개월 전부터 엽산을 꾸준히 채워주고, 그리고 임신 후 3개월 정도 12주에서 14주까지 엽산을 먹는 거죠. 엽산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태아의 신경관 그 형성이 이상해지지 않고 잘 형성되도록 해주는 게 엽산이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엽산입니다. 엽산을 대사할 때 대사에 문제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 30% 정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엽산은 MTHF 같은 활성형 엽산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런 활성형 엽산은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이 이제 철분. 철의 요구량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평균 한 25에서 30ml 정도의 철분을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칼슘입니다. 보통 한 태아의 근골격계가 형성되는 시기, 임신하고 한 9주 정도, 8주에서 9주 정도 차에서 골격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서 칼슘의 요구량이 높아지는데, 그때 이제 칼슘제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엽산과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칼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오메가3 되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은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예방이 되고, 아이들의 그 두뇌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ADHD 같은 주의력 및 과잉행동 장애 증후군 그런 게 있죠. 발병률이 좀 낮아진다는 데이터도 있고, 지능에도 영향을 좀 준다고 하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복용법은 메가도스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오메가3 메가도스를 좀 강조했더니 이제 우리 아내에게 뭐 오메가3를 세알씩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임산부는 무조건 과하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량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무조건 하나 1000ml 정도만 주시는 걸로 하시고,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출산 한 일주일 전에 끊으셔야 되고요. 지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후에 과잉출혈 같은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끊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 한 2주 정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면은 임산부들의 그 산후우울증, 수면장애, 출산을 생길 수 있는 뭐 기억력 감퇴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좀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칼슘만 드시는 것보다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간 제제를 드시면 무난하겠죠? 그리고 유산균도 꼭 필요합니다. 유산균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출산할 때 그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산도의 세균총이 아이들의 장내 세균총을 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균총을 구성하고 있어야 아이들의 그 아토피나 알러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면역력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을 하고 면역력이나 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장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장의 그 변비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장내 세균총의 그 원활한 구성, 좋은 쪽으로 구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산도에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도록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유산균은 뭐 어떤 걸 드셔도 사실 무방하고요. 특별히 뭐 알러지나 과민 반응만 있지 않으면 양질의 유산균 좋은 걸 선택하셔가지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돼요. 제품 추천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잘 아시겠지만 칼슘 필요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꾸준히 먹으면은 산후우울증이 예방되고 아이들의 조산도 예방이 되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임신하게 되면 그 당뇨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예방이 되기도 하고, 임신 중독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성장하는데 비타민 D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느 정도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져야 아이들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하나 드시면 돼요. 요약을 하자면은 임신 초기에 엽산, 활성형 엽산으로 복용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임신한 8주차부터는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12주차 이후에부터는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유산균 이 정도를 드시면 되고요. 빈혈 증상이 있거나 빈혈로 진단받으시면 철분제까지. 근데 보통 이제 종합 비타민에 철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따로 드셔야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도 종합 비타민에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를 초기부터 드시면은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 약국용 제품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산부들이 복용해야 되는 그 영양제 구성은 보통 12주차 이후에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면은 12주차 이전에는 엽산 또는 엽산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 정도랑 칼슘제 정도만 드시면 되거든요. 12주차 이후에 드시는 거를 한번 알아보면은 일단 오메가3 이런 제품이 있죠. 이런 오메가3는 위장정애가 덜하고 함량이 하나에 1000ml 정도 되는 거, 품질 좋은 걸로 식물성 오메가3 드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임산부 전용 컨셉의 오메가3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질의 오메가3를 구해서 변비나 위장정애가 최대한 없는 그런 걸로 구하시면 되고, 이런 오메가3를 식후에 하루에 하나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칼슘, 마그네슘 제제 이런 것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되고, 비타민 D는 이 제품을 만약에 드시게 되면 비타민 D가 2200 들어있거든요. 하루 4알 기준으로.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용량 설정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설정해서 드시면 되고요. 종근당의 고온자인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이런 임산부용 영양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데에는 보통 비타민 D나 엽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영양제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보통 철분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임산부용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드시지 않았을 경우 따로 한 2000단위 정도짜리를 드시면 돼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이제 4000 이상을 드시면 안 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용량 제한을 잘 해야 되거든요.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5000단위 이하로 레티놀 기준으로 드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은 뭐 체기형성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5000단위 이하로 드셔야 되고요. 유산균은 뭐 무난한 거, 그냥 잘 있는 거, 함량 좋고 잘 맞는 걸로 드시면 돼요. 무조건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변비가 잘 생기지 않는 뭐 그런 제품들, 본인에게 먹었을 때 부담 없고 장 상태가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것들, 그런 걸 선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용 제품에 또 문의가 많으시기 때문에 직구용 제품도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은, 직구용 오메가3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스포츠 리서치 그런 제품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제제는 직구용은 특별히 좋은 게 없어가지고 쏜 리서치의 말레인산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가든 오브 라이프의 프리나탈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구성이 좋습니다. 천연 컨셉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임산부에게 잘 맞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은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을 원하시면은 쏜 리서치의 프리나탈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근데 철분 함량이 40ml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시면서 종합 비타민을 드실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보고요. 쏜 리서치 제품은 활성형으로 많이 믹스해 놓고 품질이 워낙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산균은 뭐 어떤 거나 잘 맞는 거 드시던 걸 드시면 되고, 뭐 도필러스나 가든 오브 라이프의 뭐 프리나탈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선정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는 제품과 상관없이 2000단위 정도 되는 걸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링크는 제가 밴드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임산부가 복용하면 꼭 필요한 영양제 조합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요약하자면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 따로 드실 거면은 초기의 엽산, 그 다음에 철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간혹 가다가 우리 아내에게 고용영유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내에게 고용영유법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출산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서 2주 전에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제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타민C를 막 고용영유법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임산부는 황산화제를 메가도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용량을 메가도스 하시면 안 돼요. 적정량만 드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뭐 아르기닌이나 뭐 아미노산 같은 거 섭취하셔도 되는데 메가도스는 절대 안 돼요. 고용영유법 안 돼요. MSM 고용영유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항상 용량을 적정량을 잡으셔가지고 무난한 걸 먹어야 되고, 괜히 다른 걸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딱 요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염.